우리도 할 수 있어. 바이오 제약 투자 잘.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사건을 아시나요? 1799년 12월 14일 미국의 조지 워싱턴 죽기 이틀 전 감기 증상을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숨이 차서 잠도 못 자게 되는데 당시 의사는 요즘으로 치면 목감기로 진단합니다. 당시 서양의 전통의학의 치료 방법은 사혈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사혈 치료로 인한 쇼크로 사망합니다. 그 후 치료를 한 벤자민 러쉬와 윌리엄 코빗의 법정 다툼이 2년 이어지고 코빗은 러쉬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828년 프랑스 의사 피에르 루이가 사혈은 치료 효과 없다라는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고 전반적으로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치료법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통계를 이용 집단에서 치료 효과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임상시험의 과학적 기반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체 생존 기간이란 암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으로 환자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산출합니다. 객관적 반응률은 사전에 정의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정의된 양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입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란 암의 진행이나 병의 악화 없이 생존하는 기간이고 약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잘 나온 임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체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 객관적 반응률 등입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모두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환자군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DA에서는 최적의 표준지표로 OS를 꼽았습니다. OS는 환자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유일한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환자가 필요하며 추적조사가 필요해 ORR보다 데이터 확인 기간이 길지만 직접적인 효능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 성공 여부의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FDA가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약의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대리표지자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ORR은 혜택을 받은 환자의 비율일 뿐 직접적인 환자의 혜택을 측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한 임상으로 신속하게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 빠른 출시가 가능하며 파트너십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응률은 환자가 치료제에 반응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암에서는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반응을 보인 환자는 잠재적인 생존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FDA는 신속 승인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FDA 신속 승인을 받은 치료제들을 살펴보면 초기 임상에서의 반응률이 높거나 월등한 무진행 생존기간이 입증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FDA의 승인 신청의 50%는 객관적 반응률이 사용됐습니다. 항암제 분야에서 70% 이상의 높은 ORR 데이터 발표는 시장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손쉬운 대규모 파트너십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의 굵직한 학회를 참여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되 반응률에 대한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단계로 진척 중에 있고 데이터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로 정의된 환자군을 선정하며 이를 통해 비임상 및 임상 초반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3상까지 가지 않아도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DA의 신약 승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패스트트랙입니다. 중증 및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질환 또는 미충족 수요가 있는 질환 적용 임상 진입 전이 이상적이거나 언제든 신청 가능 전 임상 데이터가 퍼스트 인 클래스 수준이면 지정 가능. 임상 1상과 이상에서 FDA와 자주 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장점이고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승인 노하우뿐만 아니라 프로토콜을 잘 짜왔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음 우선 심사입니다. 표준 심사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치료제가 없는 분야에서 질병 치료 효과 확인된 경우에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 혁신의약품 지정과 달리 최초 바이오 의약품 신약 승인 신청이나 화학합성 의약품 신약 승인 신청 시에 또는 유효성 자료 제출 시 선정되고 PRV로 허가 심의가 신청된 경우만 갖고 있어도 심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혁신 신약이란 심각한 질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는 예비 임상 근거를 포함한 치료제를 지칭합니다. 기존 치료법 대비 효과가 월등히 좋은 경우 기존 치료법 병용 시 기존 대비 효과가 월등히 좋은 경우 충분한 임상 데이터로서
대부분 임상 1상 및 이상의 결과 사용약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약물, 치료 성적 등의 총체적인 것으로 결정 퍼스트 트랙의 모든 혜택을 가져갑니다. 임상 1상부터 FDA의 집중적 관리. 경험 많은 FDA 매니저들과의 조직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승인 허가 경로 자체를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미충족 수요가 큰 약이 없는 분야에서 지정 사망률 관련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시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임상적인 개선을 기반으로 한 승인이기에 정식 승인 절차가 결과적으로 필요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이란 적은 환자 수로 인하여 기존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의약품이었습니다. 적어도 7,000개 이상이 존재해야 했던 꼭 필요한 의약품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 지원 및 시장 독점권으로 매력적인 의약품 카테고리로 변신 중입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제한된 유병인구로 인하여 시장성 보증이 어려워 의약품 지원이 적은 유병인구나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이 대상이고 기존 치료 방법이 있더라도 현저하게 개선이 될 경우도 포함됩니다. 각국의 정책에서 유병인구가 공통된 지정 요건인 것으로 각 국의 정부 정책으로 희귀약품의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비용은 줄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약품의 50% 이상은 임상 2단계로 조건부 허가 절차로 진입합니다. 희귀의약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26년 기준으로는 전체 희약품 중 20%가 희귀의약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정부의 정책으로 외면받던 희귀의약품 시장이 글로벌 빅파마들도 뛰어드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적게 팔아도 남는 고가의 희귀의약품 시장. 독점권 부여로 인해 새로운 적응증 추가로 꾸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